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회복지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1시간 더 공부하는 거로 하고 완전히 이 윤리에 대한 그 강의를 듣고 확실히 그 인지하시고 이제 앞으로 다음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럼 50분 동안 윤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일반 윤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윤리가 있고 또 사회복지 실천 윤리의 출현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역사적인 배경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여기 일반 윤리서부터 공부를 하겠어요. 윤리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윤리적 절대주의. 윤리적 절대주의는 선과 악, 옳고 그름 행위의 결과에 상관없이 별개로 판단한다. 고정불변의 도덕률을 강조하는 관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윤리라면 도덕과 이퀄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윤리적 상대주의가 있어요. 이는 악과 선과 옳고 그름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절대 가치가 없음. 어떠한 도덕률도 부인하는 관점.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 윤리가 있어요. 정의를 보겠어요. 사회복지 전문가의 윤리는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은 도덕적으로 바른 방법이어야 함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 윤리적 결정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사회복지로서 어떻게 바르게 행동하는가를 배우도록 돕는 기준이다. 그래서 전문직 윤리는 직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얼굴이 잘 안 보이죠?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행동에 옮기는가에 관한 지침을 제공,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윤리가 출현이 되었냐 하면은, 사회복지사들은 1920년대부터 윤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전문적 윤리 강령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음. 1960년에 와셔야 최초의 사회복지 윤리 강령이 미국 사회복지협회에 의해 채택되어 1970년대에 들어서 사회복지에서 실천할 때에 윤리가 본격적으로 논하기 시작되었다. 그래서 윤리적 문제의 대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과학과 기술 발전, 의학과 공학 발달로 생명 연장 가능해지고 장기 이식이나 유전공학 등을 유전공학 등을 실현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도 다양해졌다. 둘째, 소외된 자에 대한 권리 인정. 사회가 성숙하면서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사회 분업 위기를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윤리적 지침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전문적인 관계에 윤리적 전문적, 사회복지사도 전문적이잖아요. 전문적 관계란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요청한 특정 개인 환경, 행동에 초점을 두며 제한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클리언트를 돕는 관계이다. 또 전문적인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그 면이죠. 과학적이란 뭐예요? 투명하고 근거가 있고 또 결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조건 문제에 대한 지식, 사회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사회 현상에 대한 지식,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지식, 사회복지 실천하는 지식, 이러한
실천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통계적 지식이 사회과학으로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술적 기반의 예술, 동정과 용기, 또 전문적 관계 형성 유지, 이건 정서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희망과 에너지, 개인 가치, 감정이입적인 의사소통, 창조성, 판단, 진실성, 스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마다의 스킬, 기술, 대화의 내용, 이런 비언어적인 그 활용, 이런 것들을 다 그 윤리에도 포함된다. 그래서 윤리적 실천은 개인의 문화적 경험과 배경은 의사결정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클리언트를 돕는 과정의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사회복지 윤리 강령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에 공헌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 윤리가 전문적인 행위를 이끌어주고, 둘째, 사회복지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원칙을 제시하며 사회복지 실천의 평가 기준을 제시한 것. 즉,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은 사회복지 전문 구성원으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실천을 하도록 안내하는 지침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자세.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사회복지사는 클리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 상대성, 취향, 경제성,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되어지는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입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클리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의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의 자세예요.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 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의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자세가 있다. 또 전문성이 개발하도록 위한 노력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문성이 이게 우리가 학문으로만 배워서 아니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리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클리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연구 과정에서 얻는 정보는 비밀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리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이에요. 사회복지사는 전문성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협회 등에 실시하는 재반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예요. 사회복지사는 클리언트의 지불 능력을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윤의 목적이 없죠. 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또 클라이언트의 관계예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을 최소로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인간으로서 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에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을 최대로 대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또 클라이언트의 관계. 사회복지사는 전문 사진이나 컴퓨터 파일 등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한계 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또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다른 기관들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사진은 좀 안 나오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해야지. 네, 없앴어요, 사진. 그 다음에 동료들의 클라이언트와 관계.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 혹은 기관들이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동료.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하며 이에 반하여 경우에도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에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시킬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클라이언트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동료.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상호간의 민주적인 직무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슈퍼바이저예요. 슈퍼바이저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슈퍼바이저는 전문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 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 그들을 공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슈퍼바이저는 전문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 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그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도와야 한다.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 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인격적,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인권 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의 수립, 발전, 입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정책 수립, 발전, 입법, 집행을 요구하고 옹호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 달성, 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하여 전문적인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윤리위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그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 실천의 적절한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 강령을 위배하거나 참여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尊重해야 한다.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예요. 국가와 공공사회복지사의 치일전에서 직접 봉사하는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개발 등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를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업무 수행상 공정성을 확보한다. 사회복지사 전문직으로서 역할 수행과 관련 현실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문 지식 활용 분야를 개척해 나가며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지역 설정 및 복지 대상 및 욕구에 대한 사업 개발 적용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법규나 지침에 의하여 행정직으로 이루는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복지 대상자의 개별 심리와 처해진 위기 상황을 파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전문적 업무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를 취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정보, 복지 대상자 개인의 신상 등 전문적 업무 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사업의 실적 및 사업 효과성 분석이 있도록 각종 통계 자료 및 사업 추진 관련 자료 관리에 유의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관리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 복지 대상의 권리와 최우선으로 삼아 정직과 성실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복지 대상자가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복지 대상자 대할 때의 인간 존중 정신과 성실의 바탕을 두고 어려운 자의 편에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를 자세를 갖는다. 복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여 사상, 종교, 학력, 지위 등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 복지 대상자 처벌 욕구에 따라 각종 서비스 방면을 마련하되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생산적인 복지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지 대상자에게 항상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또 조직 내에서 윤리, 동료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하면서 전문직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여행을 하지 않는다. 선배나 사상, 직무상의 명령을 존중한다.
타 분야의 인력과 조화로운 협조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복지 지식과 종료, 선배 인력을 경험으로 통하여 습득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꾸준히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사회 유관기관에 대한 윤리예요. 복지 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항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복지기관 연계, 보호 결정 수준 등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지역 내 사회복지관 등 각종 복지 관련 유관들과 긴밀한 협동적 관계를 유지하여 프로그램 및 수행 및 후원자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들 간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선배나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존중해야 되겠죠. 또 예산 사업과 이외에도 민간의 복지 활동에 참여하여 복지 대상자를 발굴을 위하여 평소 지역사회에 볼게요. 내의 자원 파악 및 지원 관리 등 지역 사회 자원들 간의 연계 방안을 강구한다. 지역사회 내 지역 복지센터, 복지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클라이언트들에게 자기결정권, 억지로 이렇게 뭐를 통제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의 클라이언트에게 자유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욕구를 인정하는 사회복지 윤리 원칙이 있다. 물론 이 내면에는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선택한 결과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자기 결정의 원칙은 온정주의. 관련하여 복잡한 이슈를 이야기. 자기 결정의 원칙은 온정주의는 온정주의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타인을 배려하는 거예요. 타인을. 우월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데 그 이론적인 돕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약한 자를 통하여 더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온정주의는 말 그대로 타인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바람을 제한하거나 자유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비밀보장이에요. 비밀보장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등의 동의 없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는 윤리 원칙이에요.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자신에 대한 타인을 위해 위험이 있을 경우, 아동이나 노인 학대가 일어났을 경우 등 사회복지사 비밀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 슈퍼바이저 전문가 회의 등에서 전문적인 이유로 공개할 수 있는데 이때 클라이언트 개인과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실을 말할 걸.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진실해야 되죠. 거짓을 한다든가 꾸민다든가 이러면 안 돼. 진실을 말할 의무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정직하게 실천 내용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안한 서비스나 정보 유출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혜택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의 자신이나 친척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영향에 대해 그리고
가능한 대인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충분하게 알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비밀로 클라이언트에 관해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 좋은 만약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비밀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관련이 있다. 하여간 전문가들은 그 조직이나 자기가 상담해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해 두셔야 되겠어요. 기타 제한 자본의 공정한 분배, 상충 의무와 기대, 클라이언트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전문 동료과의 휴슬리형은 이제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블루엉은 내부 고발이에요. 내부 고발, 규칙과 정칙의 준수, 개인의 가치와 전문적 가치. 그 로머와 윤리적 결정 지침이에요. 1. 필요의 전제 조건, 생명, 건강, 음식, 정신적 형평 상태의 거짓 비밀 누설이나 오락, 교육, 물질과 같은 부가적인 이익을 우선한다. 생활 필수품을 포함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이 다른 개인에게 자기 결정권을 우선한다.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으로 한다.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동의한 법, 규범, 규제에 따르는 의무가 우선한다. 개인의 복지권은 그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법, 규칙, 규제, 지위, 단체의 협정보다 우선한다. 기아와 같은 기본적인 행악을 방지할 의무와 주거, 교육, 공적 부조 등 공익을 증진할 의무는 개인 재산의 통제권보다 우선한다. 또 사회복사의 가치와 임무는 상충되는 윤리적 쟁점을 확인한다. 윤리적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집단 및 조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어떠한 행동, 방침들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각각 방침에 포함되는 관계자나 누구인지, 잠재 이익과 위험을 어떠한지 살핀다. 각각 행동 방향의 찬성과 반대 이유를 자세히 검토한다. 동료나 적절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결정을 내리고 결정 과정을 문서화한다. 결정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문서화한다. 모든 걸 문서화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그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다든가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있겠죠. 윤리적 원칙에서 이제 생명의 보호 원칙, 평등과 불평의 원칙,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치수 순실의 원칙, 삶의 질 원칙, 사생활 보호 비밀의 원칙, 진실성과 완전 공개 원칙 7가지죠. 그 다음에 로버와 돌코프의 윤리적 결정 단계. 요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가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잘 하나씩 읽고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11단계. 개인 가치 명료와 집단 가치 명료와 사회적 가치 명료와 기관 가치관에 대한 자기 인식. 그리고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쪽에서 자, 이제 윤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윤리 원칙이 있습니다. 자,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이 윤리 원칙, 이거는 중요해요. 순서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합니다. 생평자체 삼사진 해서 7가지로 이루어진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야, 이런 윤리적 딜레마가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순서대로 지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생명보호의 원칙. 인간의 생명보다 다른 것이 우선한다. 그렇죠. 생명이 중요해요. 왜? 한 개밖에 없어서. 사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자율과 자유의 원칙.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율과 자유의 원칙. 이거를 또 뭘로 볼 수 있냐면, 자, 자율성, 독립성,
자유를 신장시키는 실천적 결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한다고 했던 것처럼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을 하는 것도 자율과 자유에 포함이 됩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자기결정권을 자율과 자유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결정권도 여기 들어갑니다. 최소 해약의 원칙. 자,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주는데 다 손해만 봐야 돼. 그러면 그때 손해보는 것들 중에 가장 적게 손해보는 것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 최소 세약의 원칙입니다. 선택 가능한 대안이 모두 유예할 때 가장 최소한으로 유예한 것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 최소 해약의 원칙입니다. 자, 5번 삶의 질 원칙. 자,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모든 개인의 삶의 질이 좀 더 증진될 수 있는 것,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이 삶의 질 원칙.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원칙. 뭐래요? 비밀 보장.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알게 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비밀 보장의 원칙. 자, 마지막 진실성을 알 권리. 진실성 알 권리, 아니 진실성과 개방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클라이언트와 여타 관련된 당사자에게는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모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해야 된다. 진실을 알 권리, 뭐 이렇게도 진실을 알 권리도 이렇게 맞는 거예요. 자, 진실성을 이제 이야기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진실만 얘기해라. 자, 이렇게 볼게요. A가 있어요. A가 사회복지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B에 대해서 이야기를 겁나게 했어요. B에 대한 내용을 겁나게 많이 갖고 갔는데, 자, 사회복지사가 얘기해요. B가 찾아갑니다. 사회복지사를. A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A가 한 이야기. 오직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에게는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진실성과 개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에는 뭐야? 알 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때는 사회복지사가 B에 대해서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윤리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딜레마가 뭐예요? 딜레마, 어떤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딜레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딜레마, 자기결정권이에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줄 때 딜레마가 생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떨 때 정신 연령이 낮아요. 아니면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자기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때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밀보장. 자, 비밀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비밀보장을 해줄 거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딜레마가 생긴다. 자, 원래 이제 비밀보장을 해야 되는데 비밀보장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떨 때냐? 첫 번째, 교육적 목적. 슈퍼비전, 이런 전문가 회의들, 이런 것들 다 교육적 목적이라고 하는데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때 이런 상황일 때 비밀보장을 못할 수 있고요. 또 법적 문제죠. 법적 문제가 생기면 비밀보장을 못합니다. 또 하나 뭐야? 생명의 위험이 생깁니다. 생명의 위험이 생기면 비밀보장을 못합니다. 저 오늘 가가지고 A를 죽일 겁니다. 알았어, 비밀보장 해줄게. 이러면 안 되죠.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처럼 생명의 위험이 생긴다던가, 두 번째 법적 문제가 된다든지, 세 번째 교육적 문제일 경우는 비밀보장이 안 됩니다. 자,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 뭐 하는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에게 모든 정보를 알려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걸 알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는 거야? 우리 좀 전에 봤던 A와 사회복지사가 이야기한 거와 이거를 B가 와서 물어봅니다. 그럼 어디까지 알려줘야 돼요? 다 알려줘요? 그럼 B랑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싸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진실성 고수와 알 권리에 대한 딜레마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결정권, 나이가 없거나 지능지수가 낮을 때 딜레마가 생기고, 비밀보장, 교육적 목적, 법적 문제, 그 다음에 생명 문제, 이럴 때 생길 때도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거 외에는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교육적, 생명, 그 다음에 법적 문제일 때는 딜레마가 생기지 않는데 그 외의 상황에서는 딜레마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진실성 고수 어디까지 알려줄 건지.
자,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입니다. 자, A라는 사회복지사가 10명에 대한 그런 클라이언트를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물 세트가 추석에 선물 세트가 5개 들어와서 1, 2, 3, 4, 5를 줬어요. 자, 그래서 설날에 선물 세트가 3개가 옵니다. 3개가 들어와서 6, 7, 8을 줄 건지 아니면 8, 9, 10을 줄 건지 뭐 어때요? 누굴 줄 건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봤더니 1번이 지금 하나를 받았는데 또 힘들대. 그러니까 1번을 또 줘야 될 건지. 이런 많은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있다 보니까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제한된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입니다. 자,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거. 그리고 그 기관이 기대하는 거. 이런 기관의 의무.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이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될 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사회복지사는 기대는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클라이언트, 기관 상사에 대한 기대들이 모두 달라요. 그러면 어떤 걸 지킬 거냐라고 할 때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로 인해서 딜레마가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문적 관계 유지. 어디까지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평성을 이제 유지해라라고 해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기술, 지식들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전문적 관계 유지죠. 그래서 사적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7번째, 이익과 사회복지 사이, 클라이언트 이익과 사회복지 사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도움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이 생길 거냐,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생길 거냐, 요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말고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라. 근데 이게 뭐 당연한 내용인데 그때그때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문적 동료 관계. 우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뭐 이제 동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권위를 남용한다든지 뭐 존중하지 못할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전문적 동료 관계는 사회복지사 동료들끼리 뭐 하라고요? 관계를 존중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문적 동료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규칙과 정책 준수. 자, 사회복지사는 일을 하면서 정책과 규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하면은 이 정책을 벗어나게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는 갈등이 생겨요. 요거 조금만 바뀌면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해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요거 때문에 서비스를 못 해주고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4번째 윤리강령이에요. 자, 좀 전에 봤던 윤리적 딜레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윤리적 딜레마. 지금 나오는 윤리강령. 그 다음에 루엔버그와 덜고프의 윤리원칙. 그 다음에 가치와 윤리. 이런 것들 그냥 한 문제씩 다 나온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좀 더 하면 그 4문제가 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그 4개 중에 보통 3개 정도가 나와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정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윤리강령입니다. 자, 윤리강령은 그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다가 윤리적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이제 윤리강령을 줄 테니까 그거 보고 따로 그걸 보고 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윤리강령이에요. 자, 윤리강령은 첫 번째 기본적 윤리강령으로 이루어지고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강령, 동료에 대한 윤리강령, 사회에 대한 윤리강령, 기관에 대한 윤리강령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윤리강령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거냐? 시험에 나온 지문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 윤리 기준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성, 국적, 결혼 상태, 취향, 장애, 특징,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차별 대우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지된 동의예요. 고지된 동의.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허락해줄 때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맞나요? 아니죠. 상관없이요. 따라가 아닙니다. 이게 따라는 시험에 이제 따라로 나와서 틀렸어요. 다음 중 틀린 것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틀렸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해줘야 됩니다. 지불 능력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냈냐 안 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자, 그냥 성적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자, 사회복지사는 적법하고도 적절한 논의 없이 동료군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입니다.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그냥 일반적 관계를 맺어도 되는데 전문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적 관계입니다. 사적 관계에 맺을 수 있는데 전문적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왜 클라이언트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한다고 나 수업 듣고 싶은데 수업을 못 듣게 한대요. 수업을 왜 못 듣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뭐예요? 그냥 계속 막 따집니다. 봤더니 자 이런 거겠죠. 총신대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총신대 학생들이 와서 수업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수업을 듣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총신대를 다니고 있지 않는 학생이에요. 당연히 못 들어오겠죠. 근데 뭐라고 하는 거야? 나도 수업 듣고 싶은데 못 듣게 해요. 라고 왜 못 듣게 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다른 클라이언트, 다른 사회복지사에 또는 다른 기관에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전문적 관계를 맺으면 실수할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전문적 관계를 맺지 말아라라고 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긴급한 사정으로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히 책임을 수행하고 사회복지사 수련생, 실습생에 대한 평가를 저들과 함께 공유해야 된다. 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켜 동료와 협력해야 된다. 슈퍼바이저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저 위에 있었던 기본적 윤리기준의 지불 능력에 따라 이거 이제 바꿔놨잖아요. 이거 지불 능력에 상관없는데 따라다라고 바꿔놓은 것처럼 다음 중 틀린 것을 해놓고 다 맞는 것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윤리강령을 한번 읽어보면 당연히 클라이언트에 대한 당연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되는 것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복지사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사회 정책에 대한 수립, 발전, 입법, 심의, 용어에 옹호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들을 바꿀 수 있도록 옹호자의 역할을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인권 존중과 인간평등에 헌신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당연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자, 한국 사회복지사는 협회는 사회복지 윤리기준을 운영하고 윤리 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도모해야 된다.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공고와 결정에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윤리기준, 아까도 얘기했죠. 윤리강령. 이 윤리강령 나온다 해서 법적 효력은 없어요. 법적의 효력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이 윤리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생평자체 3사진이었죠. 생명보호, 생평, 평등과 불평등. 자, 최 3사진이었죠. 생명보호, 평등과 불평등, 자율과 자유, 최소 손실, 삶의 질 향상, 사실과 비밀장,
사생활 보호 및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이죠. 그다음에 진실을 알 권리 아니면 우리 진실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보를 개방해줘라라고 얘기했던 이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 이렇게 해서 7가지 이루어집니다. 자, 생명보호 원칙 이게 1번이네요. 자기결정 아까 자기결정은 자율과 자유로 보라고 그랬죠. 자, 3번 3등이죠. 삶의 질 향상 1, 3, 5 삶의 질은 5번째 영상 정보 개방이네요. 뭐 정보 개방이 뭐예요? 다 오픈하라는 거 7이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네요. 1, 3, 5, 7로 들어가네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 비밀 보장의 이해가 해당하는 거. 비밀 보장을 해요. 근데 비밀 보장에 예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비밀 보장 예외. 자, 아까 얘기한 교육적 목적. 그 다음에 법적. 그다음에 생명. 이런 것들에 들어갈 때는 제가 이제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법정으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정보 공유를 받았을 때 당연히 예외가 되죠. 클라이언트를 치료를 위해 전문가 회의를 할 때 그렇죠. 교육이었잖아요. 전문가 회의라든지 뭐 사례를 회의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오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자신의 생명을 위협이 느낄 때, 위협이 될 때, 상대방의 생명이 위협이 될 때 되겠죠. 탐자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정보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자, 우리 쉽게 보면 이 3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나 만약에 내가 정보를 주세요.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법정이면은 3자가 법정이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냥 3자다라고 나올 때는 의미가 없다. 그냥 줄 수 없어요. 정보보호법에 이제 또 접촉이 되기 때문에 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예외상은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교육, 법적, 생명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가? 사회복지사는 인권 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된다. 자,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자, 이런 문제들 뭐요?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어디 힌트가 뭐냐면 사회적 약자는 지역사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지역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일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자, 정답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야 돼요. 왜 그러면 윤리강령을 다 외워놓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지? 저거는 왜 저렇게 되지? 요거를 알 수가 없어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힌트들을 좀 찾아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들은 사회에 대한 윤리강령입니다. 자, 4번 사회복지사가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실천의 결과의 모호성. 자, 그렇죠. 아우, 내가 이거 실천을 했는데 좀 이상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힘의 불균형. 그렇죠. 힘의 불균형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사는 일을 해결해주는 사람, 클라이언트는 이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 그래서 해결해주냐 해결받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균형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귿. 클라이언트의 체계의 다중성. 자, 있죠. 이것도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생각하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아. 그러면 누구부터 해줘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생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 해줄 거냐, 쟤를 해줘야 되냐, 아니면 제가 더 중요하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4번 리을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의 상충. 그렇죠. 기관의 생각을 맞춰서 해야 되냐, 아니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냐 이런 의무에 대해서 상충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자, 정답은 딜레마상 모두 고른 거 정답은 5번이네요.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윤리적 딜레마에 생기는 상황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사회복지사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업 사회복지사는 원조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 안 돼요.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로엔버거 돌고표의 윤리원칙 틀은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렇죠. 생평 자체 삼사진 그래서 생명보호를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윤리강령은 윤리적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적 제재의 근거를 제공한다. 자, 법적 효력 하나도 없습니다. 안 지켜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 뭐 문제되긴 하나 있겠죠. 잘려요. 잘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자, 사회복지사는 국가 자격이므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국가가 채택한다. 자, 국가가 채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채택해요? 협회가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협회가 움직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채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 역사를 공부하겠습니다.